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식 배우기 매매 기법 강의가 뭐냐면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잡한 또는 뭐라 할까요? 좀 공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종목을 3번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월급 종목을 3번을 들였어요. 분기에 한 번씩. 이게 9월달, 12월달, 3월달 해가지고요. 장장 6개월에 걸친 매수가 들어간 그런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단, 전력 관련주잖아요? 전력 관련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전력주들을 몇 개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처음 들어갔던 바로 그 시점,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뭐예요?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짓고 건설을 한다. 근데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해?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전기를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전력 설비 쪽에 움직임이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또는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그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경기를 타면서 잘 좋았어요.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제 그 마지막 매수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달라붙었냐면 AI가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붙었어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야기가 붙으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더라. 지금도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원전은 짓네 안 짓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 소요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형태이긴 하죠. 상승을 한다기보다도 많이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주들이 아직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너무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한데 아직 이 AI 수요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쪽 부분에서의 수요 증가는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전략을 짜게 된 건데 자, 이거는 뭐 100% 넘게 수익을 크게 봤습니다. 2번에 걸쳐서 매도가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100%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수익 매도를 진행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모호하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만 봐서는 공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공략했고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전략을 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보고 오시죠. 종목은 되게 재밌습니다. 네. 매수가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분기마다 나갔었던 종목이네요. 자, 처음에 9월달, 2022년이죠. 9월달, 그리고 12월달에, 그 다음에 3월달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매수가 나갔는데, 좀 월급 종목이 3번 정도 나갈 정도면은,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3번 정도 나갈 정도면은, 야, 이게 대단한 포지션이 있었다라는 것을 딱 직감하게 되죠. 지금도 딱 보면은, 그래서 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왜 샀을까? 왜 샀을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캔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뭐 이런 답답한 주식이 다 있지? 왜 이런 걸 사는 거지? 뭐 일단 기업의 가치나 뭐 등등등 떠나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단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거 뭐죠? 자, 2015년 당시 형성된 요 저점과 그 다음에 2019년도 당시 이렇게 형성된 여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죠? 매물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더 위쪽까지 연결해서 뭐 한 5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한 4천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매물대의 두꺼운 지지층이죠. 지지층. 지지가 됩니다.
두꺼운 지지가 되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수년간에 걸친 그런 형성된 이런 저점 구간이 형성되게 되면 여기가 더 이상은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장벽 같은 곳이구나, 어떤 지지 라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2008년도부터 이어져 왔었던 부분들이고 거의 뭐 15년 정도 유지가 됐었던 저점이네요. 자, 이런 저점이 있으니까 이 근처라면 안심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코로나 때가 아니었으면은 2018, 19년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2020년을 지나서 21년, 22년도까지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2022년도 여기 2월달, 3월달부터 뭐가 형성됩니까? 첫 번째 보이는 거. 일단 저점이 보이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라인은 뭐예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죠. 이것 봐라. 우상향을 하게 되면 아래쪽 저점 라인 때까지 그냥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추세가 형성이 돼요. 자, 쭉쭉쭉쭉쭉쭉쭉 잘 가는데 이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어. 자, 그래서 월정으로 한번 드리죠. 지지선은 어차피 가까이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승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9월달 월정으로 처음 나갑니다. 자, 근데 9월과 10월달 약간은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9월달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8월달, 9월달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역시나 저점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진짜 저점이 확실한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이 또 나타나죠. 자, 저점 지지 잡고 올라갔어. 이때 확신을 하게 되죠. 오케이, 맞네. 맞아. 저점 잡고 가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요. 쭉 치고 올라가면서 포지션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자, 12월 달에 한 번 더 사줍니다. 접근을 또 하죠. 자, 12월 달에 또 접근하는데, 이 포지션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저점 지지가 또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 자, 조금 깨끗하게 봅시다. 이동평선에 모여서 뭐가 들어갔어요? 정별이 전환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9월 달에 진입을 할 때는 역별이고 저점 지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 가자 였는데 요거는 넘어간 상태에서 지가 지지선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평선을 돌파하는 형태의 포지션. 야, 그동안 있었나?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저점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나? 없었죠. 자,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였죠. 근데 역시나 23년도 들어서면 주가 또 빠집니다. 또 빠졌네. 그런데 역시나 뭐죠? 저점 지지를 안 깨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저점 지지한테 이어볼게요. 요렇게 형성되거든요. 저점 라인 딱 형성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확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뭐가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그리고 이평선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오는 3월 달에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총 3번의 매수가 들어가게 됐고요. 이 종목은 이제 6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뭔가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아래쪽 밴드가 한 48,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위쪽 밴드 6만 원. 요 박스가 강제로 형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분기마다 공략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옆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짜잔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4월달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 랠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LS죠. LS 일렉트릭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 보이지도 않죠. 요 구간대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매수 포인트. 근데 이때로 들어가면 저기를 그래서 어떻게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잘 안 보이는데 설명해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뭘 보면 좋으냐? 월봉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월봉 패턴. 자, 월봉 패턴인데 요거는 주가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2022년에서 3월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자, 그 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10만 원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쭉 받았어요. 2016년도까지. 그리고 나서 유지가 된 구간, 유지가 되는 구간들 매물대가 이제 여기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상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월봉도 똑같이 작용하거든요. 지금 크게 상승하다가 역별 전환돼 가지고 계속 빌빌댔죠.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수렴 구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월봉상을 보니까 이게 딱 보이죠. 2020년도부터 수렴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 뚝 담궈지면서 저점을 그래도 몇 번 더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9월.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자,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2월. 그리고 나서 돌파가 이루어진 공간이 3월. 1, 2, 3 여기 또 이렇게 두둑인 거죠. 그 다음에 4월, 5월 해가지고 완전히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딱 보시니까 지난번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요런 패턴으로 공략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상 패턴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월봉상 눌림목도 나타났네요. 24년도까지 해서 한번 들어오는 자리. 근데 중간에 지금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100% 넘게 팔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들기고 들어가는 거죠. 두들기고 넘길 거야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공략 포인트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요? 저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점이 가까워진 그 자리,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라인대를 넘어가게 됐을 때 시세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맥점이 터지는 바로 그 시점, 그 포인트를 공략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흐름이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답답했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동평균선이 모여서 또 저점이 미세하게나마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월봉상을 보니까 이제 큰 흐름이 좀 보이실 거고,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민감한 형태의 모습이 조금 더 확인되긴 하죠. 근데 주봉이나 일봉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그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왜 여기였지? 왜 여기지? 왜 여기지?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월봉상에서는 그래서였구나 라는 흐름으로 보인다. 요것만 또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과 월봉을 같이 체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돌파를 위해서 계속 두들겨 주는 거,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리고 우리는 저점 지지와 가까이 있는 두들김을 응원합니다. 그 돌파가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됐을 때 그럴 때를 공략해 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그래서 수익 잘 냈고, 혹시라도 지금 갖고 계신다면 아직도 올라가고 있겠죠? 그 당시에는 5만원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5만원 정도, 5만원대 매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저점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차트를 볼 때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짧은 기간만 보지 마시고 길게 늘려서 보고, 그래도 잘 안 보인다라면 여러 가지를 좀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지, 저점은 잡히고 있는지, 돌파가 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됩니까?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장기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죠. 여기다가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업종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갖고 들어갔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잘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매매 포인트에서 저점을 먼저 잡았어요.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이제 단기적 추세가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올 것인지 두들기는 거, 그거 살펴보면서 이평선의 수렴과 돌파를 확인하고, 그리고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번이 아니었어? 근데 다음에 또 돌아가.
저점 지지 그대로 확보돼. 그럼 또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이분도 아니었어? 근데 또 유지가 돼. 또 돌아가. 그럼 또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될 때까지 두들기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군들은 이제 저점 지지가 크게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매도하겠지만, 지지가 단단하게 되면 매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업종과 마다 떨어지면서 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장기적 추세나 업황적인 추세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기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해드리고 잊지 마세요. 저점 전국, 고점 지옥.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매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